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식품연구원, CJ제일제당 등을 시찰하며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대표단은 연구개발, 자동화 생산공정, 품질관리 체계 등을 살펴보며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2회 아세안 중국 상품 무역 박람회가 푸놈펜에서 개막해 100여 개 부스에서 다양한 제품과 투자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행사는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투자 유치와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캄보디아 대한축구협회가 푸놈펜에서 공식 출범해 발대식과 친선 경기를 열고 교민 화합과 스포츠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한인체육회는 종목별 협회 설립을 확대해 대한체육회 가입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육성과 한캄 스포츠 교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캄보디아와 일본의 교역액이 12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는 의류와 농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일본과의 교역에서 약 3억 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OCIC와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가 떼조 국제공항 개발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금융 지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공항 프로젝트의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무역, 관광, 투자 확대와 캄보디아의 장기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캄보디아와 일본이 푸놈펜 남서부의 관계 배수시설 개선을 위해 약 1억 6,270만 달러 규모의 엔화차관 지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홍수 피해 예방,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와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직업훈련부는 태국 귀국 노동자와 구직자를 위해 끄라째, 스텅트랭 등 4개 주에서 총 4,676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의 채용이 진행되며 노동부는 상담전화 1297을 통해 취업 알선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드존 미디어와 그렉 캄보디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툭툭을 활용한 이동형 광고 플랫폼을 선보이며 5개 광고 시장의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최초의 5개 광고 산업 보고서를 발표해 시장 데이터와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28개 한국 NGO가 연간 1,2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교육, 보건, 식수 공급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호는 이들 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 NGO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 시멘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 정책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약 12억 달러가 투자된 시멘트 산업이 국내 공급과 고용,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6월 상반기 전국 단속을 통해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외국인 용의자 1,332명을 검거했습니다. 당국은 조직의 감시망까지 적발해 일부를 법원에 송치 추방했으며 범죄의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관리업체에도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푸놈펜 한국국제학교는 단오를 맞아 별빛 캠프를 열고 전통문화교육,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글로벌 역량을 키웠습니다. 학생들은 단오 체험부스와 공동식사, 다양한 미션 활동에 참여하며 배려와 리더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는 초청 연수 참가 예정인 캄보디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은 자금 세탁 방지, 디지털 포렌식 교육을, 환경부 공무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구와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가 뿌레아 비히어주 국경지역 난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회원들은 500명의 난민에게 전달할 생필품을 직접 포장하며 따뜻한 연대와 봉사의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아세안 회의에서 온라인 사기와 테러, 불법 이민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소카 부총리는 온라인 사기를 지역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일본, 중국, 한국 등과의 국제 공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태권도 대표팀이 제1회 아세안 가상 태권도 선수권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2027년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를 대비한 경험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기량 향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전력공사가 국가 최초의 이동식 변전소를 가동하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EDC는 연말까지 이동식 변전소 7기를 추가 배치해 전국 주요 산업지역과 개발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깜뽕 톰주를 캐슈넛 가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 경제특구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캐슈넛 가공단지와 수산가공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농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우기를 맞아 야자수 150만 그루를 포함한 총 500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배포하는 그린 스프라우트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훈만의 총리의 국가 녹화 정책에 따라 진행되며 전국 양묘장을 통해 묘목을 제공해 산림복원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NGO 글로벌 생명 나눔이 캄보디아 상원과 협약을 맺고 인도주의 및 지역개발 사업에 총 1,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생명 나눔은 2022년 이후 약 3,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개발 지원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무역 전시회에 참가한 자국 기업들과 한국 시장 진출 전략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한국의 잠재적 바이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사관의 지원에 힘입어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문서 검증 플랫폼 베러파이.gov.kh가 공공서비스 혁신과 투명성 향상 성과를 인정받아 2026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습니다. AI와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한 이 시스템은 문서 위조 방지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훈센 인민당 총재가 중국 베이징에서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을 만나 양당 협력 확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랜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기업 타티팟이 깜뽕 스푸주의 건설 장비 조립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캄보디아 제조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깜뽕 스푸 주정부는 이번 투자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캄보디아 소식은 더보기 링크에 있는 캄보디아인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